걔가 뒤에 있었구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희는 자서전 만드는, 또 딱 멘트가 딱 나오려고 하는데 자서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요거를 과천 친구들이랑 같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분들 자서전 만들어드린 봉사활동 2014년도부터 했고, 과천에서 막 이렇게 떠들면서 그걸 통해서 2019년에 창업한 자서전 전문 출판사 주식회사 2분의 1 코리아입니다. 아우, 가슴스럽다. 그래. 그러면 자서전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막 엄청 막 월해봉시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들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할머니,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이웃들도 다 엄청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기준에 맞는 모든 분들이 이 자서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저희가 2분의 1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을 귀담아 듣고 대한민국의 2분의 1 이상이 자기의 책을 만드는 그날까지라는 목표로 모든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자서전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거는 사실 아니고,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다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이어서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다가 그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던 중에 세월호 사건을 만났고, 그 세월호 사건의 되게 깊은 슬픔이라고 하죠. 단어도 맨날 똑같네 진짜. 그러니까 되게 힘든 아픔을 많이 느꼈고, 사실 청년으로서의 죄책감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찾았고, 저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여행하는 사람 여행.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자꾸 웃고 있으니까 못하겠네 이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남겼고,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한 권의 자서전. 그러다 보니 자서전 출판사가 됐어요. 요새 뭐 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진짜 심오한 질문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판사 창업한 거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 어려웠을 창업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신 코로나님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동네 친구들이랑 과천 러닝크루를 꾸려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잘 못하고 있어서 평소였으면 너무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올해 시작한 게 저희가 과천새끼라고 다 과천이네요. 네, 삼시세끼 따라하는 텃밭을 만들어서 그 러닝크루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데, 어제 그 김맥이라고 하죠. 잡초를 하루 종일 뽑고 왔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특이해. 근데 진짜 힘든데 진짜 재밌어. 언니도 진짜 농작물, 식물 이런 키우는데 관심 아닌가요? 근데 저도 막연한 관심이었거든요. 그냥 보면 예쁘니까, 근데 손 많이 가니까 그냥 다이소 가서 인조로 맨날 놔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게 주는 그 기쁨이 다르고, 저희가 일단 사업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약간 좀 빡침이 중간중간 많이 와요. 일단 전화 한 번 했는데 말투 하나로도 좀 되게 속상하고 이러면,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뭐야 허브 키우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힐링.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주는 힐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7, 80대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주기도 했어요, 사실. 야, 텃밭하면 얼마나 재밌고, 막 상추 하신 거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특별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이분들이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알겠고, 약간 어떤 것들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걔네가 성장하는 걸 바라보는 기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추하고 있어요. 힘들긴 해요. 60대 일을 많이 하는 거 있는데, 혹시 뭐 자사자는 뭐 60대 말고도 20, 30대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확장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5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수익 구조를 만들려다 보니까 수익 구조를 위한, 혹은 지원 사업을 위한,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좀 진심 담은 활동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처음 시작했던 친구들이랑
봉사활동을 5년 했으면 그때가 7, 80대 분들이 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5, 60대 분들이랑 더 많은 사업을 최근 한 3년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연령층이 확대됐었다고 하면 작년에 저희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야 그럼 내 책도 좀 어떻게 안 되겠냐라는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청년 북살롱이라고 해서 저희 수업이 북살롱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맞춤으로 한번 진행을 했고 실제로 그 수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느낀 게 뭐였냐면 70대든 50대든 같은 질문을 같은 수업에서 했는데 20대든 간에 70, 50, 20대든 간에 자기들이 겪은 삶의 굴곡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슬펐으며 그 높낮이는 당연히 똑같이 있더라고요. 80대가 더 크고 20대가 더 작을 거라고 했던 그런 게 없었고 저희가 자서전 이런 쓰는 수업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 출판사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업체로 성장하고 싶은데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쓰다 보면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후회하시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앞으로를 계획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한 번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작년 청년 북살롱에서 청년들이 그걸 기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더 커서 그런 교육적 효과가 더 큰 거는 청년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1월에는 저희가 했던 청년 북살롱이 동아일보 기사로 실리기도 했고요. 올해는 좀 청년 관련된 활동도 해보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저랑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큰 돈이 벌리지 않지만 자신들의 열정과 힘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안에서 회사로서 같이 만들어가려는 삶의 모습에 좀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막 많이 벌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가 되었을 때 아이들 어느 순간 다 커 있고 어느 순간 뒤돌아봤는데 모든 게 다 돼 있고 나는 없고 돈은 많고 뭐 집 막 여러 개 있고 이런 삶은 생각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자서전 수업 같은 걸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위와 그런 상황만 만든다면 충분히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는 달라도 같이 과외하고 이러던 친구였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한 5년 전쯤인가? 지원 사업을 하나 넣었다가 무슨 해프닝이 생겼냐면 야 너 주민번호 줘봐 이렇게 해서 주민번호를 줬는데 자꾸 제 주민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뒷번호를 내 거 말고 네 걸 달라고 내 거하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같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같이 91년생이고 생일만 다르고 뒷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대학생 때 또 만나서 이렇게 그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놀면 그게 조금 할 일 없이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하게 됐고 그게 여행사 창업 뭐 이런 식으로 갔었다고 하면 전혀 설득해서 된 게 아니고요. 어쩌면 그 친구가 저를 설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올 2월부터 사무실을 과천에 만들고 열심히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활동을 처음부터 같이 한 건 이제 7년째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쵸?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 그거예요. 우리 영원히 같이 가자라는 생각을 서로 하지 않고 서로 즐거울 때까지 같이 하는 거죠. 서로가 힘들면 그때는 당연히 놔주고 다시 친구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오래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싸우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달리기 달리기 신발 그럼 신발 많이 신겠네. 아디다스 나이키 하나 둘 셋. 땡 아식스 러닝은 아식스죠. 뭐 협찬 안 들어오나? 이런 거 좋아. 네. 이런 거 좋아. 과천 러닝크루입니다. 몇 명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센 척하면서 말하면 오픈 카톡방에는 한 100여 명 계시고요. 같이 하는 정회원분들은 30여 명? 근데 이제 주로 활동하는 운영진분들은 한 9분, 10명 내외 정도로 계시고 그러니까 텃밭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커뮤니티를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노하우가 있다면? 달리기 공동체 만들기 노하우라면
사실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커지게 만들 생각이 1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고 기억에 남는 책은? 저는 어린 왕자? 왜요? 그 어린 왕자랑 비슷하게 이제 만화 영화로는 디즈니 뭐 약간 인어공주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이유로 기억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릴 때 읽었을 땐 그냥 아름답고 그렇게 그냥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어른이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마음에 꽂히는 게 많고 다시 해석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만드는 책들이 한 분의 이야기라서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살고 갔구나,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했구나지만 조금 시간 지나서 다시 보면 아, 이분이 이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가 좀 되는 책들이 되는 게 되게 가치 있는 책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낸시 지금 저희랑 알게 되게 된 계기가 인재상인데 맞아. 인재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재상은 약간 웃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 뜀틀 뛸 때 이렇게 탁 뛰는 그 발 디딤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되어줬어요. 그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을 만난 거 진짜 크고요. 제가 되게 좋아.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고 활력 있고 뭐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게 되게 크기도 했고 사실 다른 활동들을 할 때 뭐 그런 걸 받았다고 하면 뭔진 잘 모르지만 되게 좋게 봐주시는 것도 무시 못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또 해보고 싶나요? 맞으면 저는 그 되게 쉬운 길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딱 앞에 놓여있는 길들 말고 자기만의 길이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저 아까 좀 초반에 했던 그 맨날 하는 그 멘트 하는 거는 사실 저도 딱 그 모드로 접속하는 순간부터 좀 약간의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잘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널리 퍼져서 우리 지금 자라나가는 아가들, 청소년들이 아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았어요? 저도 근데 답을 찾았다고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은 사실은 성격상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 확신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조금 사실 20대 중반에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세우는 게 어른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약간 고집쟁이고 뭐 약간 좀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어른?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좋아하는 거 찾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뭐 대기업에 다니고 뭐 공무원에 있기 때문에 너는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이런 거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없고 좀 투잡을 했으면 좋겠고 쓰리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투잡이랑 쓰리잡이라고 하는 약간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안정적으로 뭐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돈을 벌 수 있으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걸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다 보면 꼭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찾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재미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다니던 회사가 공중분해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분명히 하던 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창출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조금 한움을 파는 게 답이었었던 세상이었다고 하면 이 코로나 세상에 저희 부모님도 조금 더 잘 설득되긴 했는데 더 많은 것들에 더 열심히 치열하게 발을 담가보는 사람들이 더 잘 변화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껏 투잡도 하시고 마음껏 여기저기 취미 찾아보시는 게 재밌는 삶이 아닐까 해요.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강조하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어떤 가치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가치라는 거는 옛날에는 한움을 팔아였는데 이제는 여러움을 얇게 팔아가 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을 봐도 한우물을 파서 한우물만 정말
행복하게 파는 친구가 있고 그거는 그 친구 성향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얕은 음으로 여러 개 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이 얕은 음을 판다거나 모든 사람이 한 음을 파면 이게 다양성도 헤쳐지고 또 다른 이상한 경쟁 사회가 된다고 하면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하고 그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가 된다면 그런 가치가 통용되는 시대를 만들려고 코로나가 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해주시니까 조금 더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자서전을 만들고 한 사람의 책을 만들려는 이유가 약간 아까 해주신 질문이랑 비슷한 게, 자기계발서라는 게 존재하고 그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들조차도 다 웃기지만 뭔가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거를 이 사람 유명하대 라고 해서 찾아보는 거는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함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이 있고 그 책에 대한 분류가 조금 정확하게 되어 있고 내가 요 상황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걸까라고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생 참고서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참고서가 많고, 그 참고서가 지금 뭐 2권인 거, 자기계발서 2권을 보고 내가 참고하는 거랑 200개의 경우의 수를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면 그 다음 세대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게 책이든 영상이든 개인의 콘텐츠들이 더 많이 이렇게 콘텐츠화되고 가치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얘기하는 게 다양성이네. 다양한 것들. 너무 획일화된 콘텐츠가 아니라 수영이가 추구하는 자사전의 콘텐츠도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다양성, 이게 다양성이 필요한 건가요? 그게 딱 되게 또 저희 이제 그 자서전 만들 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나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나는 보통 사람이라서 쓸 이야기가 없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세요. 근데 일단 한 집을 봤을 때 그 두 사람의 삶의 패턴만 봐도 전혀 같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그걸 평범하고 보통이라고 치부를 해서 하나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파도에 쓸려가는 하나의 물살이 돼버리는데, 내가 텃밭을 좋아하고 내가 이거 잡초 하나 뽑는 거를, 마른 땅에 잡초 뽑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 땅에 있는 잡초 뽑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나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면서 살면 삶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자서전을 만들면서 드리고, 그런 교육 효과를 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장만 마련을 해드렸는데 스스로 어르신들이 그 자신의 경험으로 현명하게 다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걸 빨리 깨달으면, 사실 많이 우시거든요. 후회와 회환과 반성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꼭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원래 기존의 자사전이라는 개념은 잠깐 뭐 얘기 나왔던 것 같이 일반 사람들이 되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자사전 그런 거였는데 완전 다른 개념의 자사전이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자서전이라는 단어조차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서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그런 거 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단어를 한번 제안해볼까? 라는 생각도 많이 있어요.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했어요. 처음에 인터뷰할 때 자사전 얘기를 만약에 그거를 처음에 쓰면은 대부분이 막 대단한 사람 책을 생각할까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단어 중에 저희가 아예 확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자소서 쓰잖아요. 근데 자소서를 허황되게 혹은 조금 픽션에 넣어서 쓴다고 자소설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하려는 일이기도 하고, 이 자서전하고 자소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자소설이라는 단어를 지금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쓰시는 책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와서
산티아고 순례잡기라는 여행책을 썼어요. 제가 그 산티아고 길 가기 전부터 조금 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제주도 여행을 가서 그 콩쥐팥쥐 얘기 있잖아요. 그 뒷얘기 있는 것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콩쥐팥쥐 뒷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조그만 수첩을 하나 가져가서 게스트하우스나 여행에서 만나면서 좀 친해지신 분들한테 한 문장만 붙여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가 막 도깨비 나올 시점이어서 막 도깨비 드라마 대사를 한 줄 써주시고 막 어떤 분들은 갑자기 뭐 팥쥐가 점을 붙이고 나는 콩쥐였다 뭐 이런 말도 써주시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얘기가 산으로 가요, 완전. 콩쥐팥쥐가 약간 신데렐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데렐라 버전으로 해외여행 가서도 또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를 막 자꾸 써줘가지고. 그래서 재밌어서 저는 사실 산티아고에서 똑같은 걸 하려고 이번에는 콩쥐팥쥐랑 신데렐라 말고 무슨 뭐 백설공주 할까? 이러면서 갔는데 딱 첫날 거기서 딱 한국인 부녀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영화 감독이셨어요,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고 딸이 배우를 꿈꾸셔서 이렇게 같이 여기서 영화를 찍자, 독립영화를 찍자 하고 오셨던 분들인데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 뒷얘기를 이어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이 길까지 와서 왜 다른 얘기를 잇냐고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장 궁금한 걸 한번 물어봐 그걸 엮어봐 이렇게 해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이 길을 왜 왔어요? 라는 같은 질문으로 사람들한테 이걸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30여 명 넘게 딱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한 15일? 저희가 총 한 32일을 걸었는데 한 15일 정도 걸었을 때 저한테 일어나고 제가 걸으면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책으로 써야겠다라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책 제목이 뭐지? 라고 했더니 산티아고 순례잡기인데? 그럼 나한테 순례는 뭘까? 이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찰떡 같은 그런 게 돼서 걸으면서 책 디자인이랑 막 제목이랑 기획을 다 하고 글도 거의 다 쓰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자서전은 아닌데? 근데 저는 자서전은 없어요? 제 자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자서전이라는 거는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과천 러닝크루를 하고 있고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에 나왔고 보다 사실 그 여행 하나에 담긴 그 일상에서 제가 나오는 말, 제가 하는 그 생각들이 저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한 권의 자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랑 앞으로 자서전 쓰시는 분들도 뭐 어린 시절 이렇게 초등학교 쓰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약간 개성 있는 책이자 자서전 말고 다른 쓰임새도 있는 책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 책 같은 경우에도 산티아고 여행 가실 분들도 보면 되게 좋거든요. 준비물부터 다 적혀 있으니까. 또 한 분은 비슷하게 뜨개질 작품집을 내셨어요. 거기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뜨개질 작품이 또 적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처럼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